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화재 감식 평가의 파트 3의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그 다음에 파트 4의 화재 조사 보고 및 피해 평가, 그리고 파트 5의 화재 조사 관계 법규를 강의를 하게 된 김태형입니다. 이게 뭐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다는 게 그 사실 왠지 막 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듣고 한번 꾸준히 보고 또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강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한번 꾸준히 이렇게 보시고 좋은 그 실력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그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의 챕터 1의 증거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물적 증거의 형태인데요. 증거다 그러면은 뭐 그 물적 증거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3다시 그 8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정보라 해가지고 이제 물적인 증거는 아니죠. 이게 정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진술, 정언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는데 일단 물적 증거의 형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연성 액체와 액체 용기인데요. 가연성 액체의 특징, 어, 이런 쪽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군데군데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밑줄 그어진 거라든가 또는 어떤 용어적인 측면에서 좀 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일단 하도록 뭐 키포인트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가연성 액체와 액체 용기인데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가연성 액체의 특징입니다. 가연성 액체라는 게 뭐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혹시라도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걸 누가 뭐 방화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라든가 뭐 또는 뭐 기름이 샌다든지 했었을 때 이제 가연성 액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액체의 특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 뭐 고일 수 있다. 뭐 낮은 곳이나 구석진 곳으로 고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뭐 바닥재의 특성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흡수될 수 있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화가 되면서 끓거나 주변으로 방울이 튀며 특유의 연소 패턴이 생성된다. 그다음 그 가연성 액체 특징의 이제 네 번째 내용은 뭐 이런 게 이제 용매로서 작용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탄화 형태는 연소된 구역과 미연소된 구역 간의 경계선이 나타난다. 사실은 이제 그 특유의 연소 패턴 아까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예, 5번 내용은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가연성 두 번째 이제 가연성 액체 용기인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플라스틱 페트, 뭐 유리병, 금속 용기 등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방화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그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을 방화자들이 이렇게 막 그 치워놓고 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도 잘 보면 이것도 다 그 물적 증거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그 가연성 액체가 이렇게 쌓여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그런 내용인데 이제 유류 채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뭐 스포이트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오니까 이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 유류 채취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3-3페이지에 그 가로 3번 가연성 액체의 증거 수집인데
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이제 한번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리 성분이 남아있는 곳에서 채취를 할 때는 이 주변에 남아있던 그 바닥재나 플라스틱 등에 스며들거나 오염된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오염된 다른 잔류물도 함께 수거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사실은 있는데, 이는 가인성 액체가 주변 가연물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그 증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이 용융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서 그 가연성 액체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PVC라든가 이제 뭐 페트병 이런 것을 연소를 하게 되면 뭐 이제 페트병 그런 것이 이제 연소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류 성분 같은 것이 이렇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어떤 가연물 이제 원래 이제 방화자가 이제 방화를 하기 위한 그런 유류 어떤 성분이었느냐 아니면 이런 이제 그냥 화재시에 이런 PVC라든가 페트병 같은 것이 탈 때 그때 나온 내용인지 이제 그런 유류 성분인지를 갖다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채취를 할 때 이제 가연성 액체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같이 되어져 있는 오염된 다른 잔류물도 함께 반드시 함께 이렇게 수거하도록 한다. 이제 나중에 내용에 나오겠지만 이제 화재 현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유리 성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깨진 유리와 강제 개방 흔적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이제 물적 증거로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 그러니까 유리창도 나중에 이렇게 온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유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게 된다 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탄다기보다 이제 타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녹아내린다든지 또는 깨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 열풍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조각들 같은 것이 있다든지 하면은 증거로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유리창의 내외부 판단 요소. 자, 첫 번째는 보면, 유리창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외측에 먼지가 많이 부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유리창의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건물 안에서 유리가 깨졌다면은 거름 부착 상태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이 부착이 되어져 있는 면이 내부 이제 면이 되는 거고, 막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거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창 내부였다는 얘기고, 먼지가 많이 부착이 되어져 있으면 바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외력 및 충격에 의한 파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시험 같은 데 보면은 지문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충격 지점과 외력에 의한 충격 지점입니다. 그러한 충격 지점과 가까울수록 파편이 작고 멀수록 크게 파손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력을 받은 충격 기점으로 이제 동심원의 형태로 파괴가 되겠죠. 뭐 당연하겠죠. 이제 우리가 탁 찍게 된다든지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제 외력으로 충격이 된다면 이제 동심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방사형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화재 물적 증거로서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게
이 바닥면에 떨어진 유리 파편이 거름이 없다. 거름이 없다는 말은 화재 이전에 파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그 침입을 하거나 했었을 때 이제 유리창을 깼다든지 그렇다면은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유리 파편에는 그 거름 같은 것이 없겠죠. 아, 그러면은 그런 어떤 증거를 보고 우리는 이거는 그 방화자가 침입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판단을 내리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4페이지를 보면 이제 화재 열로 인한 유리의 파손 특징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력으로 이렇게 누군가 침입할 때 이렇게 깬 게 아니고 실제 이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유리가 파손될 때의 그런 특징인데 어쨌든 뭐 1번 내용에 보면 뭐 유리의 가장자리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유리 중심하고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뭐 유리 전체에 균열이 생겨서 파손될 수 있다. 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까 외력에 의한 거는 이렇게 외력 이렇게 탁 그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력으로 이렇게 탁 깼다 그러면은 이제 쫙 이런 식으로 방사형 형태로 그 유리가 파편이 이렇게 유리 파편이 아니고 이제 금이 간다든지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화재 열로 유리가 이제 이렇게 금이 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식이 아니고 아주 그냥 불규칙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잠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 뭐 이런 식으로도 다 잠금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화재로 인해서 유리가 금이 갔다 뭐 이런 것을 다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어쨌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을 보면 유리의 잠금이라는 거는 급격한 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 식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할 때 식을 때 이런 식의 잠금이 막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출입문 등의 강제 개방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뭐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출입문에 이제 잠금 장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화재가 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파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폭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되더라도 문이 뭐 이렇게 문 자체는 약간의 어떤 파손은 있을 수 있어도 글쎄 부분은 사실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형태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글쎄 부분 자체가 걸려있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누군가가 그 이전에 화재가 있기 전에 강제로 문을 뭐 개방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거로서 출입문 뭐 이런 것을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1번, 2번은 동그라미 1,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물적 증거 형태로서 이제 3-5페이지를 보면 뭐 방화 및 폭발 장치 조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쪽 내용은 사실은 이런 폭발 장치 조각이 있다 이 말은 거의 뭐 폭발 장치 조각이라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쪽은 사실은 이제 방화와 관련된 증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화의 증거로서 우리가 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읽으면 뭐 어느 정도 다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담배와 성냥을 이용한 발화장치 이런 발화장치가 있으면 이제 거의 뭐 고의성에 의한 방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회로를 이용한 발화장치. 뭐 사실 이런 쪽 내용은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두 번씩은 다 뭐 보셨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뭐 용기나 가방 같은 데에
그런 뭐 배터리라든가 스위치 같은 것이 있고 그것이 설정이 막 되어져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조각 같은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도 이제 방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을 이용한 발화장치. 뭐 이것도 이제 그 히트라든가 난로 같은 데에 가연물을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전열기 내부의 회로를 조작해서 온도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뭐 이제 상실시킨다. 뭐 이런 어떤 게 있다든지 하면은 뭐 이런 것도 그 이제 방화의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 양초를 이용한 발화장치. 양초 옆에 가연물을 쌓아놓고 양초가 이제 다 타게 되면 이제 잘 번지겠죠. 그래 번져가지고 이제 가연물이 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그 방화의 어떤 증거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 5번에 고의적인 가스 누출 흔적. 이건 뭐 많죠. 뭐 이런 것도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다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가스를 뭐 일단 가스 배관을 뭐 이렇게 그 절단을 시키고 가스 나오고 이제 폭발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연되고 나서 이렇게 뭐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열전구를 이용한 발화장치. 내용에 보시면 백열전구라는 것은 95%가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 뭐 아마 만져보셨을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만지면 아주 뜨겁죠. 그래서 이제 얘들도 여기에다가 가연물을 감싸 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발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 4, 6페이지에 보면 뭐 폭발 장치에서 폭발 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편이 날아간 거리라든가 박힌 깊이, 그 다음에 뭐 폭발 중심부의 크기와 깊이 이런 거를 그 이제 보면 이런 그 이제 폭발 위력 같은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전기 구성 요소인데요. 전기 구성 요소는 이제 어쨌든 지금 그 메인 그 주제가 뭐냐면 화재 원인 어떤 증거로서의 전기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 그 뭐 부적절한 설치, 그 다음에 뭐 차단기, 플러그 및 콘센트를 이렇게 딱 보고 어떤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부적절한 설치에 보면 뭐 1번에 보면 뭐 배선 위에 사람이 막 자꾸 이제 밟고 지나간다든지 또는 무거운 물건 같은 것이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놓아져 가지고 이렇게 짓눌려 있다든지 또는 이제 그 하필 그 이제 배선 주변에 이렇게 스테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찍는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찍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드가 꺾여 있다든지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이제 그 이제 스위치 같은 걸 자꾸 이렇게 개폐를 함으로써 접점 같은데 이렇게 마모나 증발 등의 그 이제 발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전기적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단기 같은 것도 보시면 이거 이제 아마 앞에서 하셨겠지만 트래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절연체가 서서히 탄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플러그 같은 데라든가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습기나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전기 구성 그 품에다가 이 습기라든가 이런 것이 습기나 먼지 이런 게 있다면 상당히 그 주의를 늘상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도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절연체가 파기가 되고, 그러니까 서서히 탄화가 되고 도전도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길만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누설 전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거에 이제 트래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마 아실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그 증거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뭐 플러그 및 콘센트가 있는데 항상 이런 차단기라든가 뭐 이런 스위치 같은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콘센트 뭐
우리가 이제 전기 제일 끝에 보면 플러그 꼽는 데 이래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제 막 되어져 있죠. 그죠? 요런 데도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은 이렇게 연결해서 잘 쓰게 되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면 사실은 그 먼지 같은 게 아주 많이 끼어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요런 경우에 전기 코드를 갖다가 이제 아주 가끔 이렇게 꽂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화재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금속 부분 같은 것도 일부 용융이 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그 형태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다음 뭐 동그라미 2번에 플러그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 푸른색 계통으로 변색이 된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뭐 일단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물적 증거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탄화된 나무. 이쪽은 그냥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2번 목재의 탄화 순서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가열 탈수, 열분해 가스, 가연성 가스 발생, 불꽃 연소, 탄화, 표면 연소, 회화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어적으로 회화다 그러면은 이제 녹는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목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가 된다, 회화가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때는 그냥 이게 재가 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종이류, 이 뭐 그냥 이런 것도 많으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남아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만 남기고 다 연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금속류가 있는데 금속은 열을 받은 부분에 변색이 일어나고 특히나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보면 수열 정도와 연소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자, 3- 그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3-8페이지에 보시면 그 꼼꼼 체크를 보면 그 열을 강하게 받은 금속의 수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화재가 일어났는데 뭐 금속이 230도 정도 이렇게 그 발열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황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더 이렇게 올라가면 청색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 600도씨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진홍색으로 금속이 이렇게 바뀌고, 다음에 이제 1200도씨는 이제 백색으로, 그 다음에 1500도씨까지 올라가면 금속도 이렇게 휘백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금속의 어떤 그 변색에 따라 가지고 화재가 얼마만큼 온도가 많이 올라간 그런 그 화재였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섬유와 직물이 있는데 뭐 이것도, 자, 요쪽은 이제 이런 섬유와 직물이 녹으면 액체가 된다. 액체가 되는데 단지 하나 이제, 그래서 연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재가 되는데 유리섬유라는 거는 이제 연소성이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연소성이 이제 아주 거의 없는 게 이제 유리섬유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류인데, 플라스틱류는 이제 뭐 여기서 내용에서는 이제 염화비닐 수지는 PVC라고 하며 이제 염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소화성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할로겐 원소라 해가지고 그 F 플로로, 그 다음에 클로로, 그죠? FCl, BRI, 그 다음에 이제 브롬, 이제 요오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할로겐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사실은 그 할로겐 그 소화약제로서 이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 PVC 같은 경우는 요 이제 클로라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소화성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플라스틱류는 제일 마지막 줄에 열 가소성 물질이 한 그 90% 정도가 이제 플라스틱의 90% 정도가 열 가소성 물질인데 얘네들은 이제 용융이 되거든요. 용융이 되기 때문에 얘들이 흘러서 2차 화재의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물적 증거의 형태로서 이제 보셨던 거고,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어떤 진술에 관련된 이제 정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 확보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도 폭넓게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진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을 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진위라는 것이 참 그 구별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진위 여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진술 말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화재 조사를 하는 이런 데 가면은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진 촬영 같은 것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사진이라든가 뭐 비디오 같은 것도 다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그 증거로서 다 가지게 됩니다. 3-9페이지에 법정 증언이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뭐 이런 것도 그 직접적인 건데, 그 이제 증거의 종류의 용어 해설을 보면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문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증거. 이 전문 증거는 그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굳이 꼭 본다면 어떤 그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이제에 대한 어떤 증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는 얘를 증거로서, 직접적인 증거로서 그 원칙적으로는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참고 정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심 같은 데는 좋은 내용이죠. 전문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사진 및 비디오의 증거 인정 범위입니다. 증거로서 가로 1번 증거로서 가치 있는 사진의 조건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두 번째는 이런 사진이라든가 비디오가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사자라든가 또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등이 직접 촬영한 거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당연하겠지만 인위적인 조작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증거로서 가치 있는 사진이 된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제 영상물의 증거 인정인데, 자, 뭐 이게 자유심증주의. 자, 자유심증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모든 것은 이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이런 것들이 여기 되어 있죠. 비디오 이런 것들이 증거이냐, 그러니까 증거로서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얘는 누구의 판단이냐면 법원, 그죠?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뭐 시험 예를 들어서 나오면 뭐 검사의 판단에 따른다. 뭐 그러면 당연히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에 보면 이제 증거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뭐 조사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로서 이렇게 이제 채택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은 그 기록물 관리로서 이제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런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증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이제 증거로서 채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첫 시간이었는데, 간단히 이제 증거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정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사실 시험에서 아주 자세히 묻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자세히 묻고 내용 자체를 자세히 묻고 그런 건 아니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소제목 위주로 그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